산을 등지고 세워진 낮은 기와집 주막은 이제 진옥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을 채우던 그날, 진옥은 습관처럼 마루에 앉아 막걸리 잔을 닦고 있었지요. 손에 익은 도구들은 늘 같은 자리에 있고, 낮이면 허기진 나그네들이 찾아오고, 밤이면 홀로 불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일상. 이것이 과부 진옥의 하루였습니다. 귀한 막걸리 한 잔 주시게. 손님들은 그렇게 말을 건네며 진옥을 바라봅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얼굴, 30을 간 넘긴 나이에 홀로 주막을 지키는 여인. 진옥은 묵묵히 막걸리를 따르며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손길에는 이유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아직도 젊은 나이에 혼자 지내시니 고되시겠소. 이따금 던지는 손님들의 말에 진옥은 살아내는 것이 사람 일이지요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그 남자와의 혼인엔 애정도 설렘도 없었지요. 부모님이 정해준 혼사였을 뿐 진옥의 마음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막 뒤편 작은 밭에는 올해도 고추와 상추가 자랐습니다. 진옥은 매일 아침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었지요.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땅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네 없이도 잘 사는 여편네로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유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무엇이 그리운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허전함. 더 이상한 것은 스물 즈음의 기억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시간을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말이죠. 밤이면 진옥은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를 잊으려 애쓰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진옥은 그저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지요.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면 잠시나마 그 아픔이 가라앉았으니까요. 오늘도 비가 오려나 보구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진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이 검게 몰려오고 있었지요. 이 산골짜기에 비가 내리면 며칠간 길이 끊기곤 했습니다. 진옥은 서둘러 빨래를 거두어드리고 장작을 더 패놓았지요. 비가 오면 손님도 뜸해지고 그만큼 고요한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진옥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서 해내야 했던 일들은 이제 몸에 배어 있었지요.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마다 진옥의 긴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것은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진옥은 등불을 켜고 저녁상을 차렸지요. 쌀을 아껴 지은 작은 밥과 간장에 절인 나물,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홀로 앉아 밥을 먹는 순간만큼은 진옥도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날이면 진옥은 문을 잠그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지요. 그러나 오늘따라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예감이 진옥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주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옥은 등불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이런 늦은 시각에 찾아오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이상하게도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진옥은 그 떨림을 무시한 채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고 다시 한번 똑똑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진옥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빗속에 서 있는 한 사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비에 흠뻑 젖은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가슴 물기로 축 처져 있었고 옷자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진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굵은 눈썹 아래 짙게 가라앉은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산중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사내는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 좀 피해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품은 나무의 울림 같았지요. 진옥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문을 더 활짝 열어 사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사내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들어오시오. 이런 밤의 길을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진옥의 말에 사내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긴 여정을 걸어온 듯한 낡은 신발과 거친 손 등의 상처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 가까이 앉으시오. 장판은 젖으면 냄새가 오래갑니다. 몸 털고 앉으시오. 진옥은 망설이는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낯선 사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과부로서 삼가야 할 일이었지만 이 비오는 밤에 그를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지요. 진옥은 벽난로 가까이 자리를 내주고 등불을 옆에 놓았습니다. 자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몸에 묻은 빗물을 털어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어떤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치 이 공간을 해치지 않으려는 듯한,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곳의 규칙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길에서 허기지셨을 텐데요. 진옥의 말에 사내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감춰뒀던 보물을 잠시 드러내는 듯했지요. 진옥은 그 미소에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면 꿈에서 만난 듯한 그런 낯선 친숙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그저 불 좀 쬐다 가겠습니다. 자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진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내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은, 그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진옥의 가슴을 스쳤지요. 빗소리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처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요. 진옥은 차를 우려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진옥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그런 감각이었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진옥의 물음에 사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정확히 어디라 말하기는 어렵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진옥은 더 묻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녀 자신이 무언가 알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답을 들으면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었지요. 빗물에 젖은 사내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진옥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녀는 수건을 가져와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수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등불빛에 비친 사내의 이마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상처가 있으시네요. 진옥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사내는 재빨리 머리카락으로 그 자국을 가렸지요. 그의 눈빛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옥은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에 손을 뻗을 뻔했지요. 마치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옥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진옥은 사내에게 묵을 방을 내어주기로 했지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밤에 그를 내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작은 방이지만 하룻밤 쉬다 가시오.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진옥은 그에게 방을 안내하고 돌아서려 했지요. 그때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이 주막을 운영하셨습니까? 진옥은 사내의 질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물음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려왔지요. 10년쯤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으나 이제는 혼자 지키고 있지요. 답하고 나서도 진옥은 사내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그의 눈빛에 어떤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지요. 주무십시오. 새벽에 아침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진옥은 말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등불 앞에 앉은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대체 왜 이런 동요가 일어나는 것일까? 낯선 사내일 뿐인데 그의 존재가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진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사내의 기척이 너무나 선명했지요. 그의 숨소리,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소리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줄기에 반사된 달빛이 방 안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왜 이리 가슴이 시리지?
진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지요. 오래전에 묻어둔 혹은 누군가가 억지로 지워버린 기억의 조각들. 그것이 사내의 등장으로 인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진옥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네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옥은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무심코 고개를 돌렸지요. 자네는 이미 단정히 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비에 젖은 나그네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어딘가 품이 있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주인장님, 잘 잤습니다. 자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옥은 미소로 답하며 밥상을 내어놓았지요. 자네는 그 앞에 앉았으나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잠시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것을 마주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진옥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정성 어린 음식이라 잠시 감회에 젖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진옥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사람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그런 익숙함이었지요. 자네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고 진옥은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빛 속에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식사를 했지요.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함께했던 사람들 사이의 편안한 정적 같았지요. 식사를 마친 후 사내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막의 구석구석을 훑었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했지요. 진옥은 그런 사내를 관찰하며 술병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사내의 옆 얼굴에 시선이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자꾸만 마음 깊은 곳이 간질거렸지요. 이 주막에 예전부터 계셨습니까? 자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옥은 이미 대답한 질문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답했습니다. 네,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요.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진옥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전이라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시간들. 20살 무렵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했지요.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시집 오기 전의 일들은 진옥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자네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지요.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기억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숨어버리는 경우가. 자네의 말에 진옥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인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는 그 기억들이 과연 다시 떠올려도 좋은 것인지 그 불확실함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주막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벽을 따라 스치듯 지나갔지요. 마치 오래된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장님은 혼자 이곳을 지키시는군요. 외롭지 않으십니까? 자네가 물었습니다. 진옥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사람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법이니 외로움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진옥의 대답에 사내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짙어졌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에 삶은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사내의 말에 진옥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것처럼 익숙했지요. 그러나 진옥은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에게 이런 감정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빗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비가 멈출 기미가 보였습니다. 자네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햇빛에 비추어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지요. 곧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 자네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진옥은 묘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비가 그치면 이 사내는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터였지요.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진옥의 마음 한켠에서는 그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진옥은 사내를 위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산길은 아직 질척거릴 터 하룻밤 더 묵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진옥이 권했고 사내는 고맙다며 받아들였지요.
둘이 마주 앉은 저녁 식탁에는 낮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하지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었죠.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받기는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자네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옥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주막을 운영하며 수많은 나그네를 대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미소가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진옥은 사내의 옷이 비에 젖었을 테니 빨아서 말려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네는 잠시 망설이다 감사하다며 짐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냈지요. 진옥이 젖은 옷을 받아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옷깃에서 문득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진옥은 무심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비단 조각이었지요. 그런데 그 천 조각에는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로 수놓은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진옥의 손가락이 그 바느질 자국을 더듬었지요. 묘하게 익숙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진옥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바느질 자국, 꽃잎의 모양, 실의 색깔 모두가 묘하게 친숙했지요. 마치 자신이 수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봤던 옷인데. 진옥이 중얼거리자 사내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 왔으나 동시에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모순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네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옥은 그 천 조각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지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른거렸습니다.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는 듯했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진옥은 황급히 천 조각을 사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 찰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자네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진옥은 자신을 찾고 있었지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그의 눈 속에서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자네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천 조각을 받아 손에 쥐었지요. 그의 손가락이 진옥의 손을 스치며 지나갔고 진옥은 그 접촉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손끝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듯했지요. 이제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가 길었으니까요. 진옥은 서둘러 말하고 사내의 옷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진옥의 뺨은 뜨거웠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내 앞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요. 진옥은 빨래를 마친 후에도 쉽게 방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비가 그친 후의 공기는 맑고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옥의 마음은 안개처럼 흐릿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기억 속에. 진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시절의 기억이 지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사내는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웠지요. 방으로 돌아온 진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사내의 기척이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오래된 감정이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진옥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는 멈추지 않았지요.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그리움. 그것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문득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옥은 놀라 일어났지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고 창호가 덜컥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지요. 진옥은 발을 내디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진옥은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지요.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자네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옥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자네는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꿈속의 인물 같았지요. 너무나 실제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바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진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네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지요.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절실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은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군요. 자네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진옥은 그를 따라 다시 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곧 자네의 옆모습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윤곽이 너무나 선명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려온 그림처럼 익숙했습니다. 내일 떠나실 건가요? 진옥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자신도 모르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요. 자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 머물렀으니까요. 그의 말에 진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왜 이리 오래라는 말이 가슴을 찌르는지 몰랐지요. 마치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시간을 함께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했지요. 오래된 이야기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잊혀진 약속들, 모든 것이 그 침묵 속에 녹아있는 듯했습니다. 진옥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무언가 정말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네도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갈등이 비쳤지요. 마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잠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한 방 안에 흘렀지요. 그리고 다시 달빛이 비칠 때 진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던 허전함의 실체가 바로 그리움이었지요. 달빛이 흐르는 그 순간 진옥과 사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눈빛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지요. 바람이 세게 불며 창호가 덜컥거렸고 진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내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지요. 진옥은 사내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단단하게 뛰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리듬 같았지요. 사내는 잠시 얼어붙은 듯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진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가까이서 보는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중의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옥의 마음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이 밤 그냥 같이 쉬다 갑시다. 진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이성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지요. 진옥 자신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네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진옥의 어깨를 감쌌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불을 켜지 않은 채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자네는 진옥을 이끌어 자리에 앉게 했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진옥은 자신의 손이 사내의 손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그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지요.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따스한 전율이 진옥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무언가였지요. 마치 오래전에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자네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진옥의 손을 감쌌고 그 온기가 진옥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진옥이 속삭였습니다. 자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낯선 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진옥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지요.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지요.
자네의 손이 조심스럽게 진옥의 뺨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지요. 진옥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사내의 손가락이 그것을 지워냈습니다. 그 순간 진옥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산속 향기를 담은 바람결 같았지요. 진옥의 입술이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아니 잊도록 강요받았던 그런 기다림이었지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그것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순수한 접촉이었지요.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 짧은 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봉인되었던 감정들, 기억들이 조금씩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같았지요. 입술이 떨어지고 사내는 진옥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마치 오래된 고향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진옥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자네의 체온, 그의 향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진옥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찾은 것 같았지요. 이런 기분은 처음인데 왜 이리 익숙한지. 진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가끔은 몸이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손끝의 감각, 심장의 떨림, 그리고 자네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지요. 진옥은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질문을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생각이 맺히기도 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울부짖는 올빼미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은 마치 세상과 분리된 공간처럼 고요했지요.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숨결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옥은 사내의 가슴에 귀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그녀를 달래주었지요. 진옥의 손가락이 사내의 옷자락을 더듬었고 그 아래 감춰진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사내의 가슴에는 옛 상처의 흔적이 있었지요. 이 상처는? 진옥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오래전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다 생긴 상처지요. 그 말에 진옥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무언가 기억 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희미한 장면들, 소리들, 감정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진옥은 그 상처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추었지요. 그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네의 손이 진옥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그녀의 온몸을 데웠지요. 진옥은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 흘렀고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말없이 맞닿은 손끝, 숨결,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체온. 진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엇을 그리 그리워했던 것인지 모른 채 자네의 손가락이 진옥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헤아렸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 진옥은 마치 귀한 보물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순간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은 이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희미한 그림자만이 남았지요. 진옥은 사내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잠든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지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틋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당신이 다시 눈을 뜰 날을. 자네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잠든 진옥의 귓가에 살포시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꿈속으로 스며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으니까요.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자네는 조심스럽게 진옥을 이불 위에 눕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마치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자네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처럼
그러나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걸음걸이였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옥은 서서히 눈을 떴지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자네와 함께 나눈 시간, 그 따스한 손길, 그리고 익숙한 체온. 진옥은 황급히 주변을 살폈으나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 하고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선명했지요.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의 풀잎마다 영롱하게 맺혀 있었고 저 멀리 산자락에는 아침 안개가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진옥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요. 주막 뒤편으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옥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서 사내를 발견했지요. 사내는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려는 모습이었지요. 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순간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사내는 그저 하룻밤 묵어간 나그네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지요. 진옥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선명했고 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진옥을 발견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눈빛 속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지요. 그리움,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진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진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낼 수는 없었지요. 이름은 물어봐도 되겠소? 진옥의 질문에 사내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진옥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사내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맑았습니다. 제 이름은. 사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갈등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치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무언가를 바꿀 것만 같은 무거운 결단이 필요한 듯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불렸던 이름입니다. 사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요.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당신이 매일 내 이름을 불러주었지요. 그 말에 진옥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사내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두드렸지요. 진옥은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묻어둔 기억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둘 선명해지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당신의 기억 되찾고 싶으십니까? 사내의 질문에 진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지요.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였지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지요. 당신은 잊으셨습니다. 아니, 잊도록 강요받았지요. 너무 큰 아픔이었기에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 기억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사내의 말에 진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채웠지요. 그것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잊혀진 누군가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사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비쳤지요.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진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사내의 얼굴을 향했지요. 손가락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따스한 전율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낯선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그런 감각이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알았던 거군요. 진옥이 속삭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내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말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접어야 할지 갈등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의 평화를 깨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당신이 잘 지내는 모습만 보고 떠날까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자네가 진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스했고 진옥의 손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맞닿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다시 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나를 알아본 것 같아 보였을 때 자네의 눈빛이 진옥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세월의 무게와 기다림의 아픔 그리고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진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젊은 시절의 웃음소리, 함께 달렸던 언덕길, 강가에서 주고받은 약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모든 것이 물밀듯이 밀려오다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기억이 왜 사라진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네는 진옥의 손을 놓고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떠날 준비가 느껴졌지요. 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진옥의 목소리에 애원이 담겼습니다. 자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나는 당신의 기억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돌아가려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네가 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었지요. 내 이름을 기억해내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진옥은 그대로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고 진옥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상실감이 커져갔습니다. 기다려요. 진옥이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진옥은 몇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당신의 이름 기억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금만 단서를 주시면. 진옥의 간절한 요청에 사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빛났습니다. 18번째 봄, 우리는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술을 놓은 손수건을 주었지요. 그리고 자네가 옷깃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진옥이 보았던 그 천 조각이었지요. 그것은 손수건의 일부였습니다. 수놓아진 꽃 한 송이가 여전히 선명했지요. 당신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언제든 돌아오리라고. 자네의 말에 진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요. 진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이 목구멍 끝에서 맴돌았지만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지요. 자네는 긴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서 달빛 아래에서 당신이 불러주던 그 이름. 자네의 목소리가 진옥의 기억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햇살 가득한 어느 봄날 젊은 여인이 웃으며 부르는 이름이 들려오는 듯했지요. 자네가 발걸음을 떼려던 그때 진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봉인이 풀리듯 잊혀진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강가에서 만난 청년의 모습, 몰래 주고받던 편지, 달빛 아래 나눈 약속, 그리고 그 이름. 진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요. 태수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자네가 천천히 돌아섰지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담긴 그 눈빛은 진옥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옥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이름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첫사랑의 이름이었지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대였구나. 날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사람. 진옥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소. 당신을 다시 찾기까지. 태수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10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지요. 진옥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18살,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선비, 몰래 주고받던 시와 편지, 그리고 서로에게 바쳤던 순수한 사랑.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진옥의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헤어졌는지, 왜 자신의 기억이 사라졌는지. 태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요. 괜찮으시면 함께 강가로 가봅시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났던 그곳으로 진옥은 망설임 없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낯설지 않았지요. 마치 어제도 잡았던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주막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었지요. 잔길을 따라 내려가자 작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강가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태수의 말에 진옥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지요. 진옥은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더 많은 기억이 쏟아져 나왔지요. 우리는 여기서 헤어졌던 거죠? 진옥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당신의 부모님이 혼사를 정했을 때 우리는 함께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지요. 그날 밤 당신을 기다리던 저는 순찰 나온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나를 죄인으로 오해했지요. 그리고 태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진옥은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태수를 구하려다 강물에 빠진 일,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그 순간,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기억이 사라져 있었던 것까지.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기억을 묻어버렸다고. 그때 나는 맹세했소. 당신이 먼저 기억해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지요. 그대는 그 모든 시간을 나를 찾아 헤맸던 거군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지요. 당신을 다시 찾기까지 나는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소. 진옥과 태수는 강가에 나란히 앉아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수는 진옥을 찾아 헤맨 10년의 세월을, 진옥은 기억 없이 살아온 공허한 나날들을 털어놓았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며 잃어버린 시간의 퍼즐이 맞춰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먼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신을 찾아갔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요. 태수의 말에 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결정이었지요.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소. 그러나 소식을 들었지요. 당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진옥은 태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에 남은 상처들이 말해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그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진옥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진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운 듯한 그런 손길이었지요. 햇살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새들의 지저김이 그들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마당에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옥은 태수를 끌어안았지요. 그것은 오랜 기다림에 대한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대였구나.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리움의 정체가. 진옥이 속삭였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그의 손길에는 1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엔 어젯밤 남아있던 체온과 새로 피운 장작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진옥은 태수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그의 이마, 눈가의 주름,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고 그리웠습니다. 잊은 줄 알았소. 그런데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더이다. 진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지요. 그의 심장 소리가 진옥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심장은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태수의 말에 진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기다림이 끝난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밖에선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지요. 그러나 이번엔 그 소리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막 안엔 꺼지지 않는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진옥의 손을 잡고 나직이 물었지요. 함께 살아도 괜찮겠소? 이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진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지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녀의 가슴이 이제 완전히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함께 견디겠소. 그대와 나, 이 작은 주막에서. 두 사람의 약속은 간결했지만 깊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굳은 맹세였지요. 진옥은 태수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체온, 향기, 심장 소리, 모든 것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서로뿐이었지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막의 등불이 밝게 빛났고 그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어둠이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듯이 말입니다.